아우름 2호 데이 3일차 대표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할 수 있다. 그죠? 위헌인 정당으로 의심돼서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돼 있는 정당이 뭐 막 활동하게 둘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이 가처분 결정을 어쨌든 헌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해둔 이유는 좀 이렇게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을 딱 청구한다는 것이 참 되게 힘든 일이에요. 그 통합진보당 정도라면 그나마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정당을 위헌정당 해산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함부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여당 마음대로 진행하게 만드는 거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국회 기능이 마비되잖아요. 이거 가처분까지 해버리면. 그래서 보통 이거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직권으로도 가처분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. 일단 이런 규정이 있어요.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한다. 이것도 있는 규정입니다. 탄핵, 정당 해산, 권한쟁의는 구두가 원칙, 위헌법률 심판,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. 둘 다 맞는 얘기네요. 헌법 8조 사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부르고 해산을 시키잖아요.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게 중요하죠.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만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. 왜냐? 위헌정당 해산은 굉장히 강력한 대포예요. 빵 쏘면 다 죽어요. 그런데 그 강력한 대포를 쓰려 그러면 다른 수단이 없을 때,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여야 되겠죠. 그게 최소 침해잖아요. 헌법의 대원칙이에요. 최소 침해라는 건. 정당의 어떤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다는 거는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 그리고 정당 자체의 기본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제한입니다. 침해일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 침해를 지켜야 돼요. 그래서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, 예를 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다수결 같은 거 민주적 기본질서일 거 아니에요? 근데 당헌 당규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면 과반수에 의하도록 했는데 100명 중에 51명이 돼야 과반수가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50명밖에 찬성을 안 했는데 그 당직자가 뭘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의원들도 약간 다 몰라가지고 그냥 야 50명 됐으니까 가만이다 막 이러면서 넘어간 거예요. 다수결 원칙에 대한 아주 단순한 위반을 한 건.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뒤집으면 되지, 그죠? 그 대수라고 그 정당이 위헌으로 해산되어야 되겠어요, 그죠?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만, 그런 경우에만 이 정당 해산을 해야 되겠죠.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처음이니까 미국의 탄핵 심판이 아니지, 걔네는 미국의 상원에서 결정하니까 그 의결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헌법학자들이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. 그때도 이게 단순한 위반이냐 아니면은 중대한 위반이냐를 가지고 할 때 중대한 위반 어디까지 볼 것이냐.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당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선거 중립 의무를 해했다. 이것이 단순한 위반이냐 아니면은 탄핵을 할 정도의 위반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있었어요.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이 결정이기 때문에
아주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,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위헌정당으로 봐야 된다. 네. 당원 당규에는 뭐 이렇게 좋은 말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진짜 당원 당규, 우리 거 진짜 당원 당규 딱 보니까 거기에 막 무기고를 털고 뭐 전화국과 전파 기지국을 접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. 아,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겠구나. 네, 민주주의 정부를 뒤집으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통진당 해산 결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. 그래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 포함하지 않는다.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의석 빵석,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한 1.5% 득표 정당, 1.5%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? 1.5%의 정당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표 못 얻었다고 정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대하죠. 자,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얻는 경우에만 강제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정당법에 있는 등록 취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5,000명이 안 될 때, 시도당이 5개가 안 될 때, 또는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어요? 이건 너무 과도하다. 100분의 2 이상 못할 수도 있지, 애들이.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다시 도전해서 다음번에는 3% 득표할 수도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꼭 등록 취소까지 해야 되겠냐. 나아가서 등록 취소한 애들이 그 정당 명칭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.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등록 취소 규정, 또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된 애들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본 거예요.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본 겁니다.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아요. 위헌정당 해산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. 이 부분은 맞단 말이에요. 근데 앞부분이 틀렸어요. 이 이유만으로, 득표를 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취소하고 그 명칭 다시 쓰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과도하다. 정당 설립의 자유, 정당 활동의 자유, 정당 조직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침해다라고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.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억, 니은이 되겠네요.